올해 나이 64. 경력 16년의 베테랑 도선사지만 바람 앞에선 그도 겸손해진다. 인천 가면 티안넨? 예, 지금 바람이 얼마나 돼요? 8.6, 10 안쪽은 조금 약하구나. 8m, 맥스 얼마나 올라가요? 9.5 예, 9.5. 일단 바깥에 나가보고 다시 결정할게요. 바람이 초속 12m 이상이면 도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선사의 몫이다. 도선사는 항만 주변의 특정 구간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때까지 선박을 지휘하는 수로 전문가를 말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현장에서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만 하면 비장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죠. 저반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그 사이에 날씨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반은 불가능하다. Please let me talk with the captain. 항만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22m/s. 22m에서 6m 빼면 약 16m/s죠. 16m면 무리예요. 인천대교 지날 때까지 계속 갈등했는데 지금 바람 보니까 인천대교 지나고서 나는 이거는 무리다. 안 된다. 다만 선장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겠다 하는 이제 마음으로.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선박은 중국 천진과 인천을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 티안넨호. 이미 25시간이라는 긴 여정에 지친 상태다. 선박 측면에 사이드 포트. 도선사가 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파도가 심한 날엔 신속하게 승선하지 않으면 높은 파도에 몸이 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실제로 도선 과정에서의 사고는 승선과 하선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승선에 성공하면 도선의 절반을 해낸 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선장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Your agent? My opinions will better anchor inside after pass bridge. Safety first, Captain. 오늘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오늘 못 들어가네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 이제 날씨 풀리는 대로 들어가야죠. 날씨 때문에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도선사의 결정에 선장과 선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시 도착, 정시 출발이 생명인데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도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오늘 바로 7시 저녁 7시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저희의 이제 스케줄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이규복 도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바깥에서 잔 거 같아갖고 어때요? 간만에서 볼 때는 좀 잤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까 저희들 풍속보다 저희 풍속이 한 13명 나왔는데 지금 뭐 9.6, 10 나오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잤어요? 네. 지금 아까 나올 때보다 좀 낫긴 나은 것 같아. 나도 땀나네 지금. 어떻게 정해요? 도선사도 선원들도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티안넨호의 입항이 재개됐다. 이제부터 모든 작업 지시는 이규복 도선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15, 오케이. 도선사가 지휘하는 건 배의 방향과 속도. 하이패스를 잘 합니다 봐요. 스타부터! 스타부터!
티안넨호를 관문까지 예인할 예인선이 도착했다. 예인선의 조정 역시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이제 인천항 입항의 최대 난관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의 인천 관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통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조금 낮았어요. 한창호. 예, 양지했습니다. 수위 차이가 많으니까 인천이 그 수위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모선이 안전하게 입구에서 내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여기 관문 타워에서 해주는 거죠. 수심의 차이가 큰 내항과 외항을 이어주는 관문. 선박이 외항에서 내항에 들어올 때는 관문 내 물을 외항 수위와 맞춘 다음 선박이 관문에 들어오고 관문 내 물을 다시 내항 수위와 맞추는 것이 인천 관문의 원리다. 폭이 30m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이 38m의 관문폭을 통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선박이 인천항 관문을 지나는 것은 비행기의 이착륙과 같다. 기나긴 여정의 시작과 끝이자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이기 때문이다. 관문벽과 선박 측면 사이는 불과 5m 남짓. Stop to engine. 도선사에게는 그의 선박 지휘 능력이 최대로 요구되는 순간. 드디어 관문 진입에 성공했다. 선생님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된 건가요? 네, 들어왔어요 이제. 요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바람이 좀 약해져갖고. 이제 또 정박해야 될 일이 또 남았네요. 네. 근데 이 안에는 그래도 바람이 좀 가려갖고 약하니까. 아까 땀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네, 바람 때문에 그러셨어요? 땀 났죠. 왜 그러셨어요?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배들, 응? 정말 아침에 나쁠 때 집어넣고 나면 탈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약해지지.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극단적으로. 내항과 수위를 맞추고 내항 쪽 관문이 열리기까지 20여 분의 시간이 걸린다. 도선사도 선원들도 잠시 긴장의 끈을 늦춰도 좋은 시간. 관문을 통과하는 도선은 일반적인 도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선박에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많다. 시간이 생명인 도선사들에게 선박에서의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관문이 있는 인천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알맞은 속력, 절대로 과속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관문에 들어갈 때는 1, 2너트 정도. 이게 이제 초과가 되면은 후진을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1, 2너트로 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그런 속력으로 관문 입출항해라 하는 거죠. 드디어 관문이 열리고 내항으로 진입하는 티안넨. 도선사가 승선한 지 2시간여 만에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제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일만 남았다. 이기복 도선사의 노련한 지휘하에 드디어 접안이 완료됐다. 도선 증명서를 작성하고 나면 모든 도선 작업은 끝이 난다. 그 배의 크기, 또 물에 얼마나 잠겼는지, 또 이게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 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죠. 이런 거 한 26,000톤 같으면은 이게 6m 헐수에 26,000톤 같으면 대략 이제 8m에서 이렇게 접안하는 데까지 한 800불 되는 거죠.
예상 접안 시간보다 20여 분이 늦었지만 800여 명의 승객들은 이제 26시간 만에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나에 관계없이 그 순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순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데 난감하고 할 때는 갑자기 안개가 확 낀대되냐 할 때는 사실 겁도 나죠. 조심스럽고. 우리나라 항만은 어느 곳이나 24시간 쉴 새 없이 선박 입출항이 계속된다. 도선사들 역시 24시간 긴장감을 늦출 새가 없다. 항만을 조금만 벗어나도 바다에는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올해 나이 59의 박돈규 도선사. 60을 앞둔 나이에도 야간 도선은 피해갈 수 없다. 아주 폭풍아 치고 바람이 불고 또는 안개가 꽉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도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당시일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 신항의 강제 도선 구역은 항만에서 9km 떨어진 지점부터다. 오늘 박돈규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은 한국 국적의 컨테이너 전용선. 도선 경력 8년 차의 베테랑이지만 야간 도선은 언제나 그를 긴장시킨다. 아무래도 어두우니까는 주위를 살피기에 참 힘들죠. 그리고 사전 타기 전에 본선 주변에 항해하는 선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타야 되는데 야간에는 그게 참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 낮이 1이라면 밤에는 한 1.5, 한 50% 이상 긴장이 되죠. 야간에 주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선박의 불빛뿐이다. 하지만 불빛만으로는 정확한 선박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항로 횡단해가지고 신항 항로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소형 선박이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본선의 진로를 위협하는 소형 선박. 뒤늦게 레이더상에서도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도선사가 경륜이 쌓이면은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도선구에서 도선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부근에서 보통 이런 소형 선박들이 잘 출몰하더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더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소형 그 물체가 움직이는 감지하고 그 조치를 한 겁니다. 항로를 가로막던 선박이 물러가고 멀리 항만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돈규 도선사는 안전한 접안에 대해 선장과 의견을 교환한다. 본선의 접안을 도와줄 예인선도 도착했다. 병아리 하프로 받치세요. 대가리 하프로가 되겠습니다. 예인선의 조종을 지시하며 안전한 접안을 시도하는 박돈규 도선사. 하프 작업 완료. 01시 10분. 드랍트 9.6m. 9.6m 양됐습니다. 야간 작업 잘 끝나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야간 마지막 작업 끝날 때는 이제 찌개들아 신나는 거 참 즐겁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 그 성취감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전국 12개 항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선사는 모두 230명.
항만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모두 자신의 도선구에서만 활동한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컨테이너 선이 90%를 차지한다. 입항과 동시에 하역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산항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어떻게 도선할 것인가를 마음속에서 일단 한번 도선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도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생각해봤기 때문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돈규 도선사가 오늘 승선할 본선은 6만 톤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 63 빌딩을 바다 위에 눕혀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다. 아무리 거대하고 그 어떤 첨단 장비를 갖춘 선박이라 하더라도 바다 위에서 도선사가 승선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밧줄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또 대형선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기 편한데 중형선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뛰어서 7층, 8층을 뛰어오릅니다. 그때는 숨이 아프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모양이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8층 높이에 있는 선교까지 뛰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숨 고를 새도 없이 선박을 조정하는 박돈규 도선사. 슬로우 헷. 아직 숨좀 차진감 있게 올라가요. 예, 숨이 조금 차네요. 엘리베이터 안 된 건가요? 왜 그러면? 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본선의 진행 방향에 소형선이 나타났다. 대 슬로우 헷. MSC 포춘이 한큐바르트입니다. 예, 본선 왼쪽에 성선 어디로 가는 데입니까? 해동 5입니다. 이선 좌측에 있는 MSC 포춘라이트입니다. 감도했어요? 네, 해동입니다. 항로 왼쪽으로 붙어서 마사지 방선 우측으로 출해 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실로도 안 나오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로에서 진입하는 선박이 본선이 우선권이 있고 저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이 항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저 선박이 비항선인데 사전에 우리가 약속된 무전 채널을 응답도 안 하고 무법적으로 저기 지금 들어오는 데입니다. 이럴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죠. 대형 선박은 방향 전환이 자유롭지 않아 다른 선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도선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항만을 코앞에 두고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6번의 라인 6번의 라인 그 크레인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크레인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크레인 지금 빨리 옮겨줘야지. 크레인이 있는 상태에 접근이 안 되는데 빨리 올리든지 움직여주든지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조치해주세요. 하역 작업을 마친 크레인이 미처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안이 불가능하다. 저기에 본선이 접안할 것인데 저 크레인이 내려와 있으면 본선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본선이 들어오기 전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가 다 들어왔는데도 지금 현재 그 크레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이런 상태에서 접안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드디어 크레인이 올라가고 이제 안전하게 접안하는 일만 남았다. 항만에서의 선박 사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이라는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진다. 고도의 도선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류에 떠밀리지 않도록 붉은 밧줄로 연결하고 나면 이제 선박은 안전하다.
모든 도선을 마치고 하선을 준비하는 박돈규 도선사. 이거 뭐 항상 착용하시는 거겠군요. 예, 라이프워터. 만약에 어떤 문제로 바다에 빠졌을 때 이게 나의 생명 장비입니다. 예, 저도 그 기업하고 나서 1년 되기 전에 부두에 올라갈 때, 우리 보드로서 부두에 올라갈 때 부두하고 보드 사이에 빠져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보드에서 본선에 올라가다가 그 빠르뜨하다가 불실해서 떨어져서 부상이 입는 도선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상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거 골반뼈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치료받는 도선사가 우리 부산 도서구에서도 뭐 1, 2년에 한두 명씩 생깁니다. 6,000톤 이상 배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해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도선사. 도선사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해상 생활을 20년 이상 한 결과입니다. 보통 두세 번,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시험 쳐야 되고 많게는 10번 이상 도선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는 아마 모든 도선사들이 눈물이 날 겁니다. 올해 2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이상태 도선사. 10번 고배를 마시고 11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선에서 퇴직하는 55세의 나이에 거둔 성과였다. 논문식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관계로 저 손 뭐 이렇게 무겁습니다만 손이 이렇게 좀 튀어나올 정도로 글을 썼습니다. 도선사로서는 한 달째인 새내기지만 선장으로는 16년, 총 승선 경력 30년을 자랑하는 베테랑이기도 하다. 도선사가 된 소감을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각고의 세월 끝에 도선사에서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제가 목매이는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선사 자격증을 거머쥔 그의 앞에는 이제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